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신고가 썼습니다. 이런 근본적으로 인프라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보는 게 우리는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산불 관련된 이슈가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산불로 인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게 연결성이 뭐 없다고 하기도 그런데 이걸로 올라간다는 게 좀 당황스러운, 이 전력 인프라가 다시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산불이 났기 때문에 또 재건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때 많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흔들리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런 건 너무 테마성이야, 그래서 매매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이런 산불 이슈는 과연 이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인가 아닌가,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관련해서 올라갈 모멘텀은 좀 근거가 있지만, 그걸 산불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판단해서는 주식 실력을 늘리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본에서 혼내와 다테마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좀 이거는 뭐 어찌 보면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좀 뭐라 해야 될까,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뭐 장단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다 사람마다 국가마다 또 그 문화에서 생성된, 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국가에서 봤을 땐 단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찌 보면 좋은 거고 어찌 보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또 예절을 잘 차린다는 것이고, 또 안 좋게 본다라면은 이 사람 좀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긍정적이게도 나쁘게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성향이고 뭐 좀 문화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어찌 됐건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혼내 다테마에, 뭐 속마음이 혼내고 다테마에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남에게 비춰지는 자기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산불이 나가지고 재건을 해야 되니까 인프라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다, 뭐 전력 인프라도 많이 훼손이 돼서 또 거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물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럼 그 이전에 산불이 났던 건요, 우리 역사를 정말 긴 시간 동안 통틀어 봤을 때 산불이 미국에서 난 게 그때뿐이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도 산불이라는 게 정말 특이한 사건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호주에 산불 났을 때는요, 그럼 그때 막 코알라들 막 도망다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왜 전력 인프라 얘기 쏙 들어갔었냐 이거예요. 왜 인프라 얘기, 재건 얘기 안 나왔냐 이거예요. 이게 혼내와 다테마에, 이거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진짜 그 표면적인 이유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뒷배경, 그 뒤에 이제 배경에 백에 그 섹터가 올라갈 만한 이유와 모멘텀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산불이라는 거, 그런 건 그냥 트리거가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북 경협이니 뭐 재건이니 다 트리거일 뿐이에요. 그 뒤에는, 정말 큰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 그렇죠. 인프라 정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 배경이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도 인프라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정 적자를 유도한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불경기가 미국을 향해서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다, 뭐 고용 리스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고용이 좋아서 기준금리를 안 내릴 것 같아, 뭐 이러다 올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고용이 과연 언제까지 좋을 것인가. 연말 특수도 끝나고 결국 경기 지표라는 건 후행 지표인데, 이제 12월 달께 1월에 나오잖아요. 그럼 1월 달께 발표된 건 12월 달 거니까 거기까지는 좋을 거예요. 근데 1월부터도 좋을까요? 1월 달께 이제 2월 달에 발표되고 2월 달께 3월에 발표됩니다. 그럼 이제 한 3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 정도부터는 저는 이제 경기 지표가 뭐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미국이 소비로도 굴러가는 국가인데 뭐 연말 특수도 이제 없지, 뭐 소비도 다 땡겨갔지, 미국 증시도 지금 꺾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어디까지나 예측이 영역이 있고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겉에서부터 금융적지위가 낮은 뭐 과거에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부터 불경기가 이제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불경기고 전 세계 뭐 유럽 선진국들도 다 불경기고 이제 미국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도 이제 파고 들어올 것이다. 그럼 그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뭘 한다 그런 거죠? 재정 정책을 한다 그런 거예요. 세금 낮춰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인프라 정책 활성화할 거라 그랬죠. 이게 다 뭡니까? 전형적인 재정 정책이에요. 재정 정책이라는 건 어떨 때 쓰죠? 나라가 불경기이거나 불경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예상될 때 이거를 미리 해결하거나 앞에 닥친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재정 정책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불경기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스탑하겠다, 브레이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연준이 살릴라 했는데 뭐 정부가 알아서 한다니까. 연준까지 나서서 해버리게 되면 물가가 막 확 치솟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하기 재정 정책을 통해서 하게 냅두고 우리는 좀 이제 물가를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는 잠깐 스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포지션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불경기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불경기로 인해서 트럼프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트럼프 파워도 엄청 세졌잖아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요즘 레드 스윕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트럼프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1기 정부 때와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재정 정책이 활성화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정책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걸 이미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제가 이걸 수없이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려 왔어요. 트럼프 취임하게 되면 인프라 정책 적극적으로 될 거다. 근데 남북 경협이니 재건이니 이건 그냥 트리거다. 명분이다. 이게 없었어도 다른 명분을 대서 인프라 정책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전쟁이 안 났었어 그동안 그 재건할 것도 없어 남북경협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갈 것도 없어 그럼 또 다른 걸 만들어냈을 거예요. 제2, 제3의 재건 뭐 경협 이런 게 생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트리거일 뿐이고 명분일 뿐이라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뒤에 다테마에는 이것도 뭐 일본말 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그런 거는 겉에 다테마에 다르게 뒤에 혼내가 진짜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산불이라는 이슈도 결국 더 부각이 되고 집중이 되고 이슈가 되고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그 뒷배경에 인프라가 이제 확장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고 그런 전망이 이미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산불을 재건이랑 연결시키는 것도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어요. 뭐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우리가 툭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뭐 산불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산불이라는 것 때문에 재건 산업이 이제 부흥이 된다? 이거 좀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표면적이잖아요. 너무 단편적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에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올랐구나. 사실 그거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설사 그 뒷배경이 없고 그 겉에 그 이슈만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건 투자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은 그 뒷배경에 뭐가 있는데 내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모르는 거죠. 그럼 그런 건 투자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이 LA 산불이다, 뭐 미국 산불이다, LA 산불 맞죠? 예, 이 산불, 미국 산불 이슈가 되는 거, 이걸 지금 인프라랑 연결짓는 거. 사실상 이게 중요한 건 그 뒷배경에 인프라 산업의 육성이 예견되고 있다라는 게 더 핵심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큰 거시적인 흐름에서 그쪽으로 돈이 몰릴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그거를 건드릴 만한 트리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산불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뭐 남북경협 나올 거고요. 이제 뭐 러우 전쟁 종결하고 중동 전쟁 끝나면서 재건 관련된 이벤트가 계속 쏟아질 겁니다. 왜? 그렇게 의도했으니까. 그렇게 육성하려고 마음 먹었고 그렇게 방향성을 잡았으니까. 어디 가요?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불경기가 만연해 있으니까.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인프라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명분은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잘못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무슨 산불 수혜주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서 또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프라 쪽으로, 왜냐면 이 이벤트라는 건 또 바뀌어요. 뭐 지금이야 산불이지만 그때 가서 또 남북 경협될 수도 있고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프라 정책이 활성화되겠구나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재건이 이루어진다든지 인프라가 활성화됐을 때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핵심 종목을 보셔야 돼요. 이런 애들이 테마성으로 단기간에는 그런 이제 트리거가 되는 관련주들이 튈지 몰라도 쭉 올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뭐 조선주들도 너무 잘 가고 있는데 뭐 한일시멘트 같은 거, 제가 이거 한일시멘트 언급드리고 나서 주가가 쭉 한번 치고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졌거든요. 배당락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사실 재건에 있어서 뭐 남북경협이니 재건이니 인프라니 떼놓을 수가 없는 게 시멘트예요. 그거는 뭐 재건 수혜 받을까요? 그냥 한국에서 뭐 건설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프라라는 모멘텀이 불면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순환매가 도는데 건설기계, 건설, 뭐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피팅 업체, 뭐 강관, 철도 이런 거 다 움직입니다. 시멘트, 건자재들도 움직이고요. 그래서 제가 피팅 3사라고 얘기했던 조선주가 다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기자재 쪽으로 낙수 효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태광 급등 나오죠. 성광밴드 급등 나오죠. 하이로 코리아, 네, 흐름 이건 뭐 급등까지는 않은데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뭐야? 종목들이 흐름이 너무 좋네. 뭐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도 지금 흐름이 아주 좋죠. 이런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일시멘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 뭐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국보 디자인 이런 종목들은 한번 치면 굉장히 크게 칠 만한 종목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HD현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만한 종목들인 거예요. HD현대라든지 HD현대건설기계라든지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SY스틸텍 이것도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 또 신고가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인프라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보는 게 우리는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멘트에서는 한일시멘트 뭐 혹은 한일홀딩스 정도 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기계 쪽에서는 SY스틸텍, 전진건설로봇 뭐 지금으로서는 현대건설기계 정도까지가 괜찮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보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괜찮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국보 디자인이랑 같이 리스크는 있지만 크게 올라갈 만한 게 서희건설 정도. 국보 디자인이랑 서희건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하이 리스크를 감내해볼 정도의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해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SY스틸텍이나 뭐 전진건설로봇 이런 쪽, 뭐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HD현대 이런 쪽도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방향성이 정해지긴 했지만 저는 시장 자체는 크게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미증시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크고요. 다우가 무너졌고 나스닥도 꺾였고 지금 S&P 500도 전저점 깨고 무너지고 있어요. 미증시가 꺾이면 사실 뭐 미증시만 꺾이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은 뭐 나비 효과를 받아가지고 후폭풍을 크게 다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꺾이면서 이렇게 빠그라질 때 이제 연말 특수도 끝났고 한 3월에서 5월까지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미증시 꺾이면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급락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470원까지 뭐 80몇 원까지 가다가 환율 안정되고 있는데요. 아니다. 다시 또 올라왔고 원래 더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또 환율이. 그리고 미증시가 이렇게 꺾이면서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 거기서 미국이 아마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까지 갈 겁니다. 미국이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네거티브 뭐 부정적인 뉴스들이 완전 도배가 되기 시작해요. 진짜 불경기다 큰일 났다 막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 무너질 거예요. 미증시 꺾이면서 다 같이 한번 주저앉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튀어 오르는데 그때 한국 시장으로 돈이 엄청나게 넘어올 거다. 왜냐면 환율도 높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는 걸 기대하면서 들어오는 물량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리스크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금투세 폐지 이슈 때문에 세금 혜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돼 있지, 세금 혜택도 있지, 뭐 환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면 지금 너무 높은 환율이니까. 안정될 거를 기대해 본다고 하면은 환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아마 이제 돈이 퍼져나가게 될 건데, 그때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이 무너질 건데 그냥 뭐 다 100% 현금 놔두면 안 돼요? 아니다. 왜냐면 이거는 하나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시장을 그렇게 100%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비 정도만 하는 게 좋겠고, 그건 이제 현금 비중 조절해서 있는 게 좋다. 왜냐면 투자를 아예 안 하고 있으면 이런 거 다 놓치는 거예요. TNL도 제가 이제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때요? 급등 나왔죠. 기관 계속 사고 있었어요. 뭐 몇 달 동안 올라가잖아요. TNL 올라갈 만한 종목입니다. 제가 엄청 강조드렸던 종목 아닙니까? TNL도 그죠? 이 여드름 패치제 너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시총도 너무 저평가돼 있다. 올라가죠. 이런 거 놓치는 거예요. 현금으로 다 확보해 놓으면. 제가 말씀드려서 전진건설 로봇이니 조선주들도 엄청 날라갔죠. 뭐 제가 이제는 슬슬 익절할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한번 올라갔잖아요. 뭐 건설기계 쪽도 올라오고 시멘트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사셔야 될 때가 왔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어찌됐건 뭐 로봇도 그렇고 하이젠 RNM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제가 좋다고 그랬던 거 어디서 노르라 그랬죠?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인데 두산, 레인보우, 뉴로메카, 하이젠 RNM, 로보티즈, 뭐 T로봇까지는 뭐 굳이 요 정도까지 이제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죠. 뭐 SPG나 뭐 고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언급해드렸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걸 놓치잖아요. 놓치니까 투자는 계속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쇼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봇주도 이제 언급드려서 이런 거 수익이 날 수 있었고, 조선주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다음 타자로 또 올라갈 만한 게 뭐다? 뭐 건설기계라든지 시멘트 같은 재건,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자동차는 뭐 딱 말씀드렸죠.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더 나간다면 한국단자, HL만도. 자율주행까지 보겠다 하면 현대오토에버나 SOS랩. 뭐 이 정도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율주행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혁신업종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면 로봇이 좀 더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본다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가 가장 좋아 보이고, 더 본다면 한국단자, 만도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야 감도 잃지 않는 것이고 분위기를 계속 읽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게 터질 것 같다 하면 현금 확보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 하락이 올 걸. 하락 안 오면 어쩔 건데, 그죠? 이대로 한국장 계속 쭉쭉 날아가 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시장을 맞추는 무슨 신이 된 거 마냥 시장 떨어질 거니까 난 다 현금 확보해 놓을 거야, 이건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기준금리가 과연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멈추기는 하겠지만, 뭐 그런 분위기를 막 조성하긴 하겠지만 아마 올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경기가 파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너무 잘해가지고 인프라 정책이나 뭐 재정 정책 통해서 그냥 갑자기 경기를 확 살려버린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우 희박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시장 올라가겠죠. 미증시는 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텐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한번 부셨다가 거기서 트럼프의 재정정책, 인프라정책 쓰고 연준까지 금리 낮추고 하면서 큰일 났다 하면서 또 쫙 밀어 올릴 것 같아요. 적자 더 키우고 부채 더 늘리고. 근데 부채라는 게 어때요?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 어차피 부채는 점점 그 가치가 훼손됩니다. 우리가 50년 전에 1억을 빌린 거랑 지금 1억을 빌리는 거랑 같나요? 달라요. 50년 전에 1억은 엄청난 돈이에요. 막 강남의 땅을 뭐 살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강남의 땅을 살 정도예요. 압구정에다 땅을 살 정도가 되겠다 진짜.
압구정 아파트 짓는 게 70년대니까 1960년대 후반에 1억을 빌리는 거랑 지금 1억 빌리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국가가 경기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빚을 엄청나게 져요. 적자를 엄청나게 냅니다. 근데 그거 막 주변에서 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래. 부채는 원래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 게 맞아요. 돈의 가치는 점점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를 이만큼 늘려놓고 어떻게 돼요? 돈을 또 막 찍어냅니다. 그럼 그 부채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요. 물가는 또 계속 올라가고. 이거를 명심하셔야 한다. 그로 인한 상승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2의 코로나 팬데믹, 제2의 물가 상승 또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요즘 또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집값 안 비쌌던 적이 있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도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가끔 볼멘 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엄니 요즘 저 집값이 너무 비싸요. 이거 뭐 요즘 청년들이 이거 하겠나?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때도 집값 말도 안 되다고 그래요. 똑같이 집 사기 힘들었고. 그러니까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절대적인 가격만 올라간 거지. 그때도 월급 생각하고 사업소득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게 집값은 비쌌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땐 경제 성장이 더 빨랐다 어쨌다. 아니에요. 그때랑은 또 다르지만 지금은 또 다른 게 뭐냐면 경제가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구조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도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꾸 뭐 이건 여러분이 다 사업에 뛰어들라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도 너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어때요? 대기업에, 국가에 소속돼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성공한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나만의 사업, 나만의 아이덴티티, 나만의 수입, 나만의 캐릭터를 살려야지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선진국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거기에만 잘 적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자 되고 집 사는 건 과거보다 전 훨씬 쉬워졌다고 봅니다. 지금 얼마나 MZ세대에서도 부자들이 속출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 굉장히 달라졌다고 봐요. 미디어에서 뭐 청년들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청년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 보면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청년 세대고 30대 초중반에 해당하는 나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성공하기 역사적으로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가 뭐 잘 풀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저도 뭐 맨날 기절하듯이 자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진짜 월급 그거 모아서 절대 집 못 샀습니다. 주식 투자에 눈을 떴고 저같이 이렇게 무료로 영상 올려주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배우기도 훨씬 구조가 좋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옛날 같을 때는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별의별 걸 다 했어야 됐고 고정비 나가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중후장대 산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중후장대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땅 사야 되고 공장 사야 되고 사람만 몇십 명씩 뽑아야 돼요. 그거를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사업을 벌릴 수 있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세상이에요. 비용이 안 나가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일하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직장인 상태에서도. 이런 세상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값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도 딱히 공감이 안 간다. 뭐 제가 지금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제 과거 역사를 할 것도 없어요. 과거 그냥 뭐 한 20-30년 전 거 주식이나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역사를 그래도 공부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제가 주식 공부하고 하면서 과거도 저도 부동산도 관심 있어서 조금 살펴보면 뭐 60년 전에 50년 전에 뭐 집 사기 쉬웠나? 똑같다. 전 달라진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찌 됐건 이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돈 벌고
내 신분을 바꾸고, 뭐 신분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그렇지만 내 여건을 바꾸고 더 나은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냥 힘들어 그냥 세상이 잘못됐어 남 탓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더 나은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끔 댓글에 내가 주부인데 가족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제 수강생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막 제가 주부인데 가족의 조금이나마, 좀 요즘 불경기기도 하잖아요. 보탬이 되기 위해서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분들 보면 적극적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인생을 바꾸고 자기 여건을 바꾸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바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개척자 정신이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다 뛰어나가서 이제 일 때려치고 사업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일 성실히 하고 투자도 열심히 공부해서 요행을 바라지 않고 내 실력을 키워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공부해서 주식에서 돈도 벌고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고, 그런 건강한 투자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성으로 제가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본질을 보는 법을 계속 영상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드려 나가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여기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도 무료, 여기 올려드리는 기사, 자료 제공, 교육 자료 다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냥 오셔서 비밀번호 칠 것도 없고 개인정보 넘길 것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클릭하면 바로 들어와집니다. 오셔서 장중 브리핑부터 해서 시황 다 들으시고 도움받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에 힘입어서 제 진심이 통했는지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더 돈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씩 달아주고 계신데요.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조금만 내셔서 응원 댓글 짧게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